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이름을 보니까 툴링 1121-2-2000이라는 CAD 데이터가 있는데요. 먼저 이 CAD 데이터를 마스터캠으로 불러오는 것을 먼저 작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의 열기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메인 툴바 아이콘에서 열기 아이콘을 선택해서 파일을 열면 되고요. 그래서 열기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열기 창에서 먼저 아래쪽 하단에 보면 그래서 형식부터 정의해야 되는데 기본 형식은 올 마스터캠 X 파일만 되어 있어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식은 삼각형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AutoCAD 파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찾을 위치는 저는 D 드라이브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CAD 가공 도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CAD 데이터를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툴링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1121-2-2000이라고 되어 있는 CAD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 되는데 먼저 저는 이제 치수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것은 치수랑 문자는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열기 옆에 조건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DWG/DXF 읽기 조건에서 마스킹을 선택해서 불러오지 않을 항목을 해제를 합니다. 체크되어 있는 항목만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수에 관련된 거는 불러오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치수선도 불러오지 않을 거고 다중문자 m텍스트도 불러오지 않을 거고 단일행 문자 텍스트도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배치는 어디 거든 상관없고요. 따로 도면에서 배치가 작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델 형상에 있고요. 배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이니까 배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델 데이터가 이래서 마스터캠을 불러왔고요. 자동 배열해서 전체 화면으로 들어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에 앞서서 잠깐 도면 분석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면을 분석을 한번 하는데요. 자,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먼저 도면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요. 등각도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통통 튀네. 먼저 봐야 될 거는 오른쪽 상단에 그래서 등각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 등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형상, 이 형상을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게 이 부분이 평면도가 되고요.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자,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평면도 오른쪽에 우측면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흰색으로 보면 절단선이 그려져 있고요. 화살표가 앞에서 뒤에서 바라보는 화살표가 있고요. 기호는 AA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섹션도 또는 단면도 A-A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바라본 단면도가 있어요. 단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등각도가 하나 있는데요. 요는 그래서 방향은 살짝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각도인데요. 그래서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위한 등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닥 기준으로 바라보는 저면도도 있어요. 이 형상의 바닥에서 바라본 저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품을 해서 가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공 부품을 보니까 형상을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상단 가공, 위에서 가공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홀도 뚫어야 되고요. 측면 가공. 그 다음에 얘를 제품을 뒤집어서 그 다음에 바닥에서 또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 기준으로 해서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단 가공은 평면도를 이용하고요. 뒤집어서 바닥 가공은 저면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워서 측면 가공은 우측면도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 배치 작업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스터캠에서 저 하단 쪽에 보면 하단, 아래쪽에 보면 정보에 관련된 탭이 있습니다. 자, 이 정보 관련 쪽에서 보면 그래서 레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우스 왼쪽으로 이 레벨 글씨를 클릭하면 레벨 관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레벨을 사용한 적이 없어도요. 자동으로 레벨이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레벨은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요거는 CAD에서 레이어가 정의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마스터캠으로 이렇게 레벨로 들어옵니다. 자, 제가 오토캐드에서 레이어 설정에 관련된 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레이어 명령을 쓰니까 CAD에서 사용되는 레이어는 0번 레이어, 경계 레이어, 기호 레이어, 단면 레이어, 외형선 레이어, 제목 레이어, 중심 표식 레이어, 중심선 레이어, 치수 레이어, 해치 레이어가 이게 그대로 여기 있어요. 이름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0번 레이어가 마스터캠 레벨 번호 1번으로 왔고요. 경계가 2번으로 왔고 기호가 3번. 그래서 외형선은 5번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9번으로 왔고 중심선은 이렇게 8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CAD에서 레이어가 그대로 마스터캠으로 레벨로 자동 부여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CAD에서 레이어는 1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캠에서도 레벨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레벨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재배치를 또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스터캠은 가공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의를 해 볼게요. 지금 1번에서부터 11번까지가 CAD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역 표시 조건에서 범위로 해서 1번에서부터 30번까지만 표시되게끔 이렇게 범위를 정해 볼게요. 1번에서 30번.
자, 그러면 21번부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번호를 선택을 하면요, 여기서 위치가 이렇게 초록색 바가 2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다가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상단 가공, 그냥 영어로 탑이라고 적겠습니다. 한글로 상단 가공 하셔도 되고요. 탑이라 줬고요. 그 다음에 22번에다가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 더블 클릭해서 상단 가공 탑 다시 해서 못따기도 할 거야. 자, 여기에서는 따로 주소란이 없는데요.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는 C 한 0.3으로 못따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 다시 C 0.3. 그 다음에 제품을 뒤집어서 바닥에서 가공해야 돼요. 23번을 선택을 하고 이름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해서 뒤집어서 바닥 가공할 해서 버텀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24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에 더블 클릭하고요. 버텀 못따기 다시 얘도 C 0.3으로 못따기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면도 세워서 홀도 뚫어야 돼요. 그러면 25번에는 자, 더블 클릭해서 사이드라고 적겠습니다. 옆에 홀 뚫는 거요. 그래서 홀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사용 안 되는 범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역 표시 조건은 여기서 보면 지금 범위에서 1번 레벨에서부터 레벨 번호 1번에서부터 해서 30번까지만 표시를 하게끔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해서 영역 표시 조건에는 여기 보면 12번에서부터 20번까지는 사용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번에서부터 36번까지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역 표시 조건에 보면 해서 사용 또는 레벨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체크를 하면 해서 이름 정의되어 있고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도형이 있는 겁니다. 요소 개수가. 지금 가공은요, 21번부터 25번부터 이름만 정의되어 있지, 그래서 도형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0이에요, 0. 이름만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도형 요소 개수가 있는 거, 8개가 있는 거, 2번이 있고요. 경계. 그 다음에 단면선도 29개가 요소 개수가 있고요. 외형선에는 341개에 대한 도형 요소를 쓰고 있습니다. 제목도 있고요. 중심 표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범위는 도형 요소 개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공 기준으로 해서 이름만 정의되어 있고요. 도형 요소는 없어요. 사용하는 요소 개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형이 제일 많은 게 외형선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번호를 5번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가공에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보이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 다 체크 표시 X자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가공에 관련된 것은 체크를 클릭을 하면서 그래서 없애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없앨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신, 자, 제가
가공 기준으로 해서 21번에서부터 25번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의해 놓고요. 화면 표시를 체크 해제해서 화면 표시가 안 되게끔 해놨어요. 자, 요걸 해놓은 이유는 도형을 재배치를 할 거예요. 자, 외형선에는 여기 있는 도형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 도형 요소 중에서 평면도는 어디로 보낼 거냐 하면요, 요게 탑 레벨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면도는 어디로 보낼 거냐면요, 버텀 레벨로 화면을 있는 요소를 버텀 레벨로 옮길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도는, 우측면도는 여기 있는 사이드 레벨을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화면 표시를 해제를 함으로 해서 레벨 변경해서 도형을 요소 일부를 이쪽으로 옮기면요, 화면에서 사라지고 옮겨가는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체크되어 있어도 레벨 변경해도 얘가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이동을 하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레벨 변경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표시 안 되게끔 했으니까 이 도형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창 닫고 레벨 관리자를 창 닫은 상태에서 자, 먼저 평면도를 탑 레벨로 레벨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도형 요소 중에서 평면도를 옮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표시되는 거는요, 자, 죄송합니다. 외형선도 화면상에서 다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절단선도 표시되고, 빨간색 중심선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흰색 해칭도 표시되고, 그래서 표제란 부분과 그래서 윤곽선 틀도 다 표시가 돼요. 가공에 필요한 거는 뭐만 필요하냐면요, 외형선만 필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레벨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5번 외형선에 있는만 도형만 표시되고요. 나머지는 화면상에서 표시 안 되게끔 제가 여기 있는 경계도 안 보이게끔 제가 여기서 경계를 마우스로 체크 클릭해서 해제를 하면 경계가 화면상에서 안 보여줍니다. 체크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화면상에서 숨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해치도 있네. 해치도 체크 해제하니까 여기서 단면 표시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중심선도 체크 해제하니까 여기서 일부가 여기도 중심이 있는데 이건 표시가 안 없어지네요. 그래서 중심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하니까 없어지고요.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 해제하니까 표제란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단면선 체크 해제하니까 이렇게 일일이 클릭해서 없애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제가 화면상에서 필요한 요소, 뭐냐면 외형선만 표시되게끔 일괄적으로 키고 크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레벨 관리자 창에서 좌측 하단에 보면 모든 레벨을 체크를 하면서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레벨 옆에 보면 사용 레벨 5번이 클릭이 돼 있어요. 5번 레벨만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이를 다 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 레벨만 하니까요. 지금 5번 클릭되어 있는 것만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체크를 한 번에 끌 수도 있어요. 화면상에서 표시되는 것을 모두 체크돼서 다 표시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것만, 예를 들어서 나는 해치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해치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10번을 클릭하고 해치만 부분 클릭한 다음에 사용 레벨만 하면요. 해칭만 이렇게 표시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전체 다 키는 게 모든 레벨이에요. 나는 외형선만 필요하니까 가공해서 필요한 외형선 레벨만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그래서 화면 표시 조건에는 사용 레벨 그러면 일괄적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분류 작업해야 돼요. 평면도는 탑 레벨로 옮길 거예요. 이거를 탑 레벨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자, 레벨 변경은 어떻게 하냐? 마우스로 레벨 쪽에서부터 왼쪽을 선택을 하면 레벨 관리자가 실행이 돼요. 마우스 왼쪽은 클릭하면 레벨 관리자 실행. 그런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요, 레벨 변경이에요. 다시 Escape 눌러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왼쪽은 레벨 관리자 실행.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레벨 변경. 그래서 레벨 변경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자, 먼저 변경할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윈도우에서 평면도만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의 내측. 중요한 건 내측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선택이 되게끔 마우스로 왼쪽을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반대편 클릭해 주세요. 그럼 평면도가 선택이 됐고요. 완료 엔터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건지 도형 저장 위치 레벨 번호를 지정을 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먼저 작업 방법은 레벨 이동을 할 거예요. 무브 옮겨져 가는 거. 그리고 저장될 위치는 현재가 5번인데 여기를 옮기면요, 안 옮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해제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래서 탑 레벨 번호를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아까 몇 번에서 저장을 했더라 생각이 안 난다. 21번이다 하면 입지로 생각이 나면 바로 21번 써줘도 되는데 레벨을 너무 많이 정의를 해서 잘 생각 안 난다 하면 옆에다가 선택 아이콘 눌러서 그래서 스크롤 쭉 내려보니까 탑 레벨이 21번이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21번 선택하고 OK. 그래서 작업 방법에 이동하는데 어디로? 21번 탑 레벨로 이동하겠다.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화면상에서 사라졌네요. 그래서 레벨이 이동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 체크되어 있으면요, 옮겨져 갔는데 얘가 변화 있는지 체크를 하기가 좀 모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는 이동이 되는데요.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레벨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탑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도형 녀석의 개수가 53개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해서 탑에다가 보이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하면 이쪽으로 넘어왔죠. 이게 다시 화면상에서 표시되고 그래서 표시되지 말라고 한번 다시 클릭 해제하니까 이렇게 탑으로 옮겨갔는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탑으로 제대로 옮겨져 갔네요. 자, 이번에는 저면도를 어디로요? 바텀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레벨 변경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레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변경할 요소 저면도를 클릭해서 반대편 클릭해서 먼저 저면도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끝나서 꼭 완료 엔터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작업 방법에 레벨 이동을 하겠다. 위치는 선택에 들어가서 버텀 이 23번이네요. 23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OK. 그리고 확인합니다. 또 화면상에서 사라졌어요. 레벨 관리자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자, 버텀에 도형 요소 개수 47개. 그리고 화면상에서 보이게끔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게끔 해제. 그래서 제대로 레벨 변경이 됐네요.
5번에 놔두고 확인. 자, 마지막으로 우측 면도는 사이드 레벨로 옮기겠습니다. 레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변경할 요소로 윈도우로 코너를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반대편 대각 코너를 클릭해 주시고요. 선택이 끝나면 꼭 완료를 엔터합니다. 그리고 저장될 위치 선택에 들어가서 우측 면도니까 사이드 레벨 25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OK. 그래서 레벨에 들어가서 다시 사이드 체크하고요. 그래서 도형 요소 32개 해제 화면상에서 표시하면 되게끔 이렇게 먼저 1차로 레벨 변경을 해줍니다.